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이죠.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원입니다. 저희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맛깔나는 야사를 전달해 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맛있는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야사의 국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미있는 야사로 뇌 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의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방야사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수많은 명화를 남긴 너무 유명한 예술가인데요. 입체주의의 창시자입니다. 하하, 입체파 화가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예, 오늘 국방야사의 주인공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이죠.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자, 드디어 피카소를 다루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나 예술에 관심이 없더라도 피카소란 이름은 누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죠. 그런데 활동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손꼽히고요. 또 회화뿐만 아니라 판화나 도예, 그리고 연극 무대 연출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했던 예술가입니다. 또 무엇보다 입체파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아비뇽의 처녀들, 그리고 게르니카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성장 과정은 좀 특이했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좀 천재적인 재능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떠도는 얘기들로 말을 배우기보다 그림을 먼저 배웠다든가 아니면 입 밖으로 태어나서 처음 내뱉은 단어가 연필이었다든가 이런 썰들이 전해지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이 떠돈다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천부적인 이 천재적인 재능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화들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피카소의 아버지가 호세 루이스라는 인물이었는데 화가인 동시에 미술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피카소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조수 노릇을 하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 아버지는 피카소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이제 새를 그리다가 새 다리 부분을 피카소에게 채워가라 했는데 너무 잘 그려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 피카소의 화풍이 점점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그랬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피카소와 반목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화가였고 또 미술 교사였기 때문에 피카소를 분명히 정식으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에 보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버지랑도 반목했듯이 학교 생활도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미술학교에 피카소를 보내고요. 이후에는 마드리드로 옮겨서 마드리드에 있는 왕립미술학교에 다니게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학교 모두에서 좀 잘 적응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건데 이미 10대 시절부터 실력적으로는 피카소는 이미 고정의 반열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 좀 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학교보다는 이 스페인 체류 시기에는 프라도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프라도 미술관을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면서 거장들의 그림을 감상하고 또 연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요. 피카소가 19살 때인데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고요. 당시에 몽마르트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예술가들을 만나서 교류하면서 파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20살 무렵부터 전시회 작품을 출품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사실 피카소의 화풍은 시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20대 초반의 피카소는
파리 하면 떠오르는 그런 화려한 이미지들보다는 질병이나 빈곤과 같은 음울한 소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작품에는 청색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흔히 청색시대라고 불리죠. 청색 시대로 시작됩니다. 예. 청색시대 이후에 오는 시기를 장밋빛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작품의 색감이 밝은 빛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조르주 브라크라는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둘이 함께 입체주의라는 사조를 창안하고 또 같이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카소는 전쟁의 비극에 주목해서 전쟁의 모습을 확폭에 담기도 하고 또 회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예나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사실 피카소가 어렵게 19살, 20살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생전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또 쿡방 야사니까 그렇게 화려한 생활 속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피카소의 일반적인 생활과는 다르게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그렇게 사치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즐겼던 요리들을 보면 뱀장어 스튜. 뱀장어 스튜는 피카소가 작품으로도 남긴 적이 있었죠. 그림으로 그 음식을 그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흔히 스페니쉬 오믈렛으로 알려진 프랑스 니스풍 오믈렛이 있습니다. 이 두 요리가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요리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남부에서는 아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일종의 향토 음식입니다. 뱀장어 스튜와 스페니쉬 오믈렛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정말 피카소가 좋아했던 다른 음식이 있었을까요? 네, 피카소가 스페인 화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스페인을 떠나서 활동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그립고 할 때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빠에야입니다. 빠에야. 이제 스페니쉬 볶음밥이죠. 커다란 철판에 쌀과 그리고 각종 해물, 야채를 넣고 볶아내는 일종의 스페인식 볶음밥인데요. 피카소에게는 소울푸드와도 같았습니다. 피카소가 독설가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대접받은 빠에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건넸다는 설이 전해지는데요. 홍합, 바닷가재, 오징어, 샤프란, 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요리사만 빠져있다. 이런 독설을 했다는 설도 정말 맛이 없었나 봅니다. 아주 예민한 예술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피카소가 좋아했던 이 요리 중에서 어떤 요리가 선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피카소의 소울푸드 빠에야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빠에야 요리 중 오늘은 특별히 피카소가 활동했던 카탈루냐 지방에서 즐겨 먹는 대표 해산물인 오징어와 새우를 활용한 빠에야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보리쌀을 이용해서 톡톡 터지는 식감까지 더한 쿡방 야사 스타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간단하게 채소 먼저 썰어서 준비할 건데요. 마늘은 살짝 굵은 굵기로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슬라이스했던 마늘 살짝 넣어주시고 가볍게 살짝 볶아서 마늘 향을 내주시다가 해물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오징어랑 새우, 조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밥을 오징어 먹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까매지니까요. 살짝만 풀어줍니다. 근데 원래 이제 빠에야는 쌀부터 볶아서 끓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이제 지어진 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조리 시간이 되게 단축이 돼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둔 육수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끓여서 간단하게 빠에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